강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는 카네비컴의 조성주 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조성주 실장님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러시아 과학원 레베데고 물리연구소에서 이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원격 탐사 연구실 연구관으로 근무하시다가 대기 환경용 라이다 및 3D 라이다 센서 개발과 상용화를 하고 계신데요. 몇 년 전부터 카네비컴에 조인하셔서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조성주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카네비컴의 자율주행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먼저 이 뜻깊은 자리에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최 측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안전성 강화를 위한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다와 레이더가 이름도 비슷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라이다와 레이더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라이다에 대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보다는 라이다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보다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표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카네비컴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 직원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 이상이 R&D를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카네비컴은 애프터마켓용 자동차를 위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랙박스와 또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를 해서 몇 년 전부터 라이다 센서와 또 차량 간 통신 등 V2X 관련된 통신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해양 쪽에 예를 들면 어선원 조난 발신 장치라든지 또 소형 선박을 위한 내비게이션 등 이렇게 해양 쪽에 이제 안전 장치들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센서들로 이루어진 어떤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인지된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AI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 실제 차량을 제어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자율주행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센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핵심 센서로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카메라와 레이더와 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카메라와 레이더는 이미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에이다스 시스템에 이미 상용화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라이다라는 센서가 이렇게 등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2005년 나르파 그랜드 챌린지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대회였는데 이제 그때 자율주행을 완수를 하게 한 대표적인 센서가 이제 라이다 센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 센서가 왜 중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연사님께서도 우버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에 아리조나에서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슬라이드에서 이게 야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 야간에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치여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난 후에 로이터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우버에서 새로 만든 테스트 차량에 세이프티 센서들을 바꾸었는가 이런 표제로 기사가 났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것이 이제 기존의 테스트 차량으로 사용했던
포드 퓨전 승용차이고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이 사고를 낸 이제 그 당시에 최신 테스트 차량인 볼보 XC90 SUV 모델입니다. 그런데 먼저 사용했던 포드의 퓨전에서 보면 이게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7개의 라이다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테스트 차량에서는 전부 라이다를 없애고 지붕 위에 1개만 남겨 놓았고요. 대신에 이제 레이더는 7개에서 10개로 레이더의 개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 개수도 20개에서 7개로 좀 줄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 상황을 보시면 이제 야간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렇게 정확하게 작동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라이다하고 레이더인데 이제 후보에서는 라이다 개수를 뭐 조금 줄인 것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1개만 남겨놓았고 이제 레이더는 그 개수를 늘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버에서 라이더 대신에 레이더를 대체하려고 했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게 하던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사고의 원인을 이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센서는 감지를 했지만 그 감지된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센서가 정확하게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를 감지를 했다면 사실 소프트웨어도 그것을 판단을 했을 텐데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가 이 AI 쪽으로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에서 라이다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글로벌 플레이어로 이렇게 활약하는 많은 라이다 센서 회사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제 벨로다인과 또 루미나, 뭐 커너지, 또 발레오 이런 여러 이제 라이다 센서 회사들이 있는데 올해 특별히 벨로다인하고 루미나는 이제 상장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에서 보시듯이 사실 라이다가 그 형태도 다르고 모양, 크기 참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스탠다드 형태의 모습이 없는 그런 아주 다양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제 라이다가 뭔데 이렇게 좀 다양한지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많은 라이다 글로벌 회사들이 있지만 실제로 상용 차량에 적용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라이다 센서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반려사에서 만든 이제 레이저 스캐너가 아우디 A8이라는 승용차 모델에 설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상용차에 설치된 것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라이다가 뭐길래 이렇게 자율주행에 중요한 센서로 이렇게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는 사실 레이더에서 차용한 단어입니다. 이제 레이더는 Radio Detection and Ranging이라는 뜻인데 라디오는 이제 전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이다라는 것은 전파, 라디오 웨이브 대신에 라이트, 빛을 이용한 그런 장치를 의미하겠습니다. 이제 빛을 이용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 700나노미터 이상 되는 적외선의 빛을 활용을 해서 빛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빛을 감지하는 광검출기에서 검출된 그 신호를 가지고 레이저 센서에서 보낸 빛과 도착한 신호의 그 시간 간격을 측정해서 빛의 속도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광검출기에 들어오는 라이다 신호 이것이 굉장히 확실하고 정확하다면 그만큼 이제 사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라이다 시그널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라이다 센서에서 레이저 펄스가 레이저 빔이 대기 중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좀 모식화한 그림입니다. 라이다 센서에서
어떤 P0라는 그런 레이저 펄스가 대기 중으로 가게 되면 대기 중에서 이제 감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감쇄가 된 그런 레이저 빔이 목표물에 산란되고 또 그 산란된 빛의 일부가 다시 라이다 센서 쪽으로 와서 센서가 이제 검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다시 돌아올 때도 이 대기 중으로 레이저 빔이 발사될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감쇄를 하기 때문에 두 번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이 T라는 것이 이제 두 번 감쇄될 때 그 트랜스미턴스 투과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수학적인 형태로 이제 표현한 게 라이다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 방정식에는 라이더 신호뿐만 아니라 태양에 의한 이런 배경 신호까지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더 방정식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수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의미는 굉장히 좀 명확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대기 중으로 보낸 이제 레이저 펄스를 요 P0라는 것이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라이다 센서가 이제 여러 광학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이제 시스템 상수가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목표물에 부딪혔을 때 목표물이 얼마나 이 레이저 빛을 반사시키는지 산란시키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후방 산란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다 신호가 실제로 목표물에서 라이다 센서까지 올 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이제 신호가 감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라이다 센서를 얘기할 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이 안개 꼈을 때는 어떡하냐, 또 비나 눈이 많이 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바로 그 대기의 상태, 대기의 투과도를 표현하는 항이 바로 요 항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지수 함수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기 상태가 좋을 때는 이게 무시해도 되지만 대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지수함수적으로 라이다 신호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목표물을 탐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에 있는 항은 이 낮에 태양빛이 강할 때 라이다 신호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노이즈를 표현하는 이런 그런 항이 이렇게 더해져서 이제 라이다에 대한 이제 이 방정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라이다 센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많이들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이게 3차원으로 빔을 어떻게 스캔할 것인지에 관련된 기술과, 그 다음에는 이제 거리를 어떤 방식으로 탐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레이저, 어떤 파장, 어떤 출력을 이용을 해서 탐지를 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뭐 스캐닝과 관련된 건 좀 엔지니어링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레이저와 관련된 이런 쪽은 이제 물리적인 그런 요소들과 관련이 있어서 보다 좀 더 이제 펀더멘탈한 근본적인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3차원 으로 빔을 스캐닝하는 기술은 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회전시키는 이제 스피닝 타입의 라이다도 있고, 또 이제 기계적으로 미러가 이게 떨리게 하는 미케니컬 스티어링하는 라이다도 있고, 맴스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OPA, 또 플래시 라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스캔 기술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3차원 스캔 기술을 좀 분류를 해보면, 이 분류는 이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표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저는 크게 이제 스캐닝하는 타입과 포컬 플레인 어레이 타입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레이저 빔을 원하는 특정한 장소에 보내는데, 그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서 3차원 이미지를 얻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포컬 플레인 어레이는 카메라의 플래시처럼 한 번에 3차원 이미지를 얻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위쪽에 요 스캐닝 타입은 다시 이제 회전형 타입과 또 이렇게 미케니컬하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스티어링하는 방식이 있는데, 미러를 회전시킨다든지 아니면 송수광부
페어 쌍을 회전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기계적인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파트가 없는 소위 말하는 이제 솔리드 타입의 라이다 센서들이 있습니다. 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파트가 없이 이제 레이저 빔을 스캔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장점이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플레이어들, 라이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이제 기계식 방식이죠. 이제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송수광부 쌍이 이제 360도로 돌고 또 그 회사들은 이제 미러가 360도로 도는데 저희 카네비컴도 이런 미러가 회전하는 타입의 기계식 라이다 센서가 있고요. 현재 또 이제 MEMS를 활용한 그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과 또 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라고 해서 요즘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FMCW 기술이 있고 또 AMCW 그리고 삼각 측량법 또 위상차를 검출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위상차를 이용하는 방식은 주로 이제 TOF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을 다시 좀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직접 측정하는 방식과 간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측정하는 방식은 정말 이렇게 레이저 빔을 목표물까지 보내고 그게 돌아온 시간을 측정하는 이제 TOF 방식인데 이것이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실제로 우리가 구매하는 그런 상용 라이다들이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간접 측정 방식인 FMCW나 또 특별히 이제 삼각 측량법이나 이제 페이즈 방식은 좀 탐지 거리가 작기 때문에 이제 10m 내외 이내에 그런 근거리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네비컴도 이게 직접 충격 방식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의 라이다 센서들이 개발되어 있고 현재 또 이제 FMCW 방식의 간접 측정 방식도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세 번째 레이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레이저라고 하면 대표적인 특성이 레이저의 파장과 이제 파워, 출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는 주로 대부분 905 나노미터의 파장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1550 나노미터, 즉 1.5 마이크론 파장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이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레이저는 레이저 다이오드 또 뭐 빅셀부터 또 이제 DPSSL이라고 해서 다이오드 펌프드 솔리드 스테이트 레이저도 사용을 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모파 파이버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좀 레이저 같은 경우는 파워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이다 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로우 파워로 레이저 다이오드, 빅셀 이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거리가 멀리까지도 우리가 탐지를 할 수 있다면 사전에 차량을 제어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와 같은 이런 레이저 소스들은 출력이 낮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이 높은 고출력 레이저들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출력이 높으면 또 그 출력 높은 레이저가 사람 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 아이 세이프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출력 레이저 중에서도 눈에 들어가도 안전한 1.5 마이크론 파장의 그런 DPSSL 레이저하고 모파 파이버 레이저가 요즘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벨로다인이나 또 카네비콤도 이제 LD 905 나노미터 LD를 사용하는 라이다 센서가 있고, 저희 카네비콤은 이제 모파 파이버 레이저를 지금 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라이다 센서에 적용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1550 나노미터 1.5 마이크론의 이 레이저 파장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솔러 이레디언스라고 해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 양입니다. 일사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초록색 라인이 이게 1.5 마이크론의 파장에 비칠 때 일사량이고 이 노란색이 905 나노미터 파장의 일사량입니다. 보시면 거의 3배 이상이 905 나노미터에서의 태양의 일사량이 많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태양이 주는 영향이 905 나노미터가 1.5 마이크론보다 3배 강하다는 것이죠. 이제 노이즈가 많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 마이크론을 사용한다면 태양에 의한 노이즈, 즉 낮에 라이다 센서가 동작할 때 그런 노이즈로 작용하는 것을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 세이프티 관련된 건데 그것을 Maximum Permissible Exposure라고 MP라고 부릅니다. 이 그래프에 이제 X축은 파장이고 Y축이 이제 MP인데요.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초록색 라인이 라이다 센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펄스 그 폭에 해당하는데 노란색인 905 나노미터일 때는 이제 좌측의 그 Y축을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1.5 마이크론 파장대에 보면 1에 가까운 양이 눈에 허용이 돼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꿔 말하면 1.5 마이크론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905 나노미터보다 거의 100만 배 센 빛이 눈에 들어가도 안전하다는 뜻인데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좀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탐지 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라이다가 빛을 활용을 하는데 빛도 사실은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이제 레이더도 마찬가지로 라디오 웨이브 이게 전자기파죠. 그런데 이제 모든 전자기파는 에어리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프렉션 회절 현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렌즈로 이게 포커싱을 한다 하더라도 빛을 점으로 이렇게 포커싱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빛이 점으로 모이지 않고 이게 퍼지는 빔 다이버전스, 빔 퍼짐도가 바로 이제 그 전자기파의 파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면 그만큼 빔이 많이 퍼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라이다와 이제 레이더를 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905 나노미터의 레이저 다이오드는 뭐 이제 1000 나노미터, 1미크론이라고 하면 77기가 레이더는 사실 이제 파장으로 계산을 하면 4mm 정도 됩니다. 이제 밀리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1미크론과 4밀리미터, 이게 4,000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빔이 퍼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4,000배 레이더가 더 이렇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라이다만큼 고해상도의 어떤 이미지를 얻는다는 것이 사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더로 뭔가 주변을 탐지한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막대기로 주변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는 것과 같은 그런 거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라이다는 마치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고해상도의 어떤 3D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노비컴에서도 산업용이나 또 이제 자동차용에 적용하기 위해서 레인지 파인더와 또 16채널 라이더 등 이렇게 한 4가지 몇 개의 타입의 라이더가 이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개발된 라이더 센서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좌측에 보시는 거는 횡단보도에서 이제 보행자가 빨간불인데 이제 도로로 내려온다든지 이럴 때 이제 경고음을 울리는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시범 선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이제 지하철에 스크린도어에 이렇게 라이더 센서, 세이프티 센서로 설치돼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산업용 센서로 2채널 센서로 개발된 그런 라이다 센서가 실제 야외에서 동작하는 동영상인데요. 보시면은 지나가는 승용차와 또 이렇게 컨테이너 차량들 이렇게 길게 이제 표시되는 것들 저희 보시듯이 좀 이제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은 16채널 저희들이 개발한 16채널 라이다인데 이렇게 이제 사람의 쿼터 이 모양이 잘 이렇게 보일 만큼 이렇게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세대용 라이다 개발을 위해서 이제 시각에 안전한 고출력 모파 파이버 레이저를 저희가 지금 기술을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요 다이어그램이 이제 모파 파이버 레이저의 기본적인 그런 컨피규레이션인데요. 좀 이것을 통해서 좀 차세대 기술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좀 개발을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 카네비컴이 지금 이제 그 산업용 안전 이런 마켓이 좀 열리고 있어서 좀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기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파트가 없는 그런 라이다로서 맴스를 활용한 기술을 좀 차세대 라이다 기술로 개발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출력이어도 눈에 안전한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뭐 해양과 같이 이렇게 아주 장거리용 라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FMCW 같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카네비컴은 라이다만 뭐 하는 것은 아니고 라이다, 레이더, 이제 카메라 이 센서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융합을 해서 또 특별히 좀 다른 회사나 기관하고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V2X 통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머지를 하게 되면 자율주행 시대에 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고 이제 저희 카네비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뭐 2, 3분 정도 질문할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라이다는 그 벨로다인 라이다를 구글이 처음 쓰면서부터 자율주행을 이끌고 굉장히 중요한 센서로 각광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 어떤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 이슈로 인해서 양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테슬라에서는 라이다 없는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고요. 뭐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라이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그 양산화라는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회전형 타입인데 특히 이제 벨로다인 같은 경우는 송수강부가 만약에 16채널이라면 16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개의 라이다 센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만들기가 어렵고 양산성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비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가격을 저가하려고 이제 많이 이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라이다하고 라이다가 할 수 있는 거를 레이더가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라이다가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이제 가격 저가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 레이더 센서와 더불어서 자율주행이 아주 대표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좋은 센서로 자리를 매김할 것이라고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4, 5년 전에 코너지가 CES에서 그 벨로다인의 어떤 단점을 극복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몇백 불짜리 라이다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양산화까지 좀 거리가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그 라이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OPA라는 방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무인 파트가 없이 이제 스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인데 사실은 그 기술이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상용화할 만큼 그렇게 성숙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OPA 방식보다도 좀 다른 방식들이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업체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제가 얘기했던 방식이 아닌 좀 다른 방식의 솔리드 타입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그 청취자로부터 받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민 님이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만약 빛의 흡수율이 높은 물체에 대해서 라이다 센서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은 라이다만 가지고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이제 빛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건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라이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외선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거하고 라이다가 잘 안 보이는 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레이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좀 융합되어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약간 오버됐지만 이창하님이 하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는 지금 돌출형으로 차량에 설치되는데 차후에 소형화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뭐 제가 질문 양산화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으네요. 예, 상용차에 적용을 하려면 이제 어떤 상용차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헤드라이트 안에 이렇게 넣으려고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스캔 타입도 다양하고 뭐 다양한 레이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상용화에 적합해서 소형하고 좀 이렇게 차량에 장착됐을 때도 이렇게 유난히 눈에 띄지 않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할 수 있게끔 이제 많은 회사들, 기관들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성주 실장님 좋은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